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좀 나옵니다. 보십시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출발이죠. 출발 계획과 어떤 수립하는 어떤 방향 설정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신개발 사업들은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특정 장소 딱 정해서 개발 사업을 막 펼치는데, 정비사업은요, 항상 그 옛날 형성이 되어진 옛날 시까지는 낡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뭡니까? 이것이 어떤 노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시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항상 합니다. 항상 대비되어서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국가에서도 이제 방향을 딱 설정을 해줍니다. 뭐냐?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이란 방침을 딱 세워두게 되겠습니다. 방침인데 이 방침을요, 일단 이건 정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세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10년 단위로 방침을 세우는데, 그런데 세운 이 방침도 현실에 맞게 5년마다 정비 검토는 하게 되어져 있다가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보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관 개선 등을 위해서 10년마다 다음 각 호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한다. 이것만 딱 하시면 되고, 이 안에 방침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 방침을 가지고 이제 항상 또 준비한다. 어디냐? 두 번째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입니다. 도시 차원. 우리가 저 시골 농촌은요, 농촌 가셔도 노후된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요, 농촌 지역은요, 노후된 건물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낡은 건물이 한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장소가 보여야 장소를 딱 정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져 띄엄띄엄 이 장소는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농촌은요, 정비사업을 준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정비에 관한 대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 차원에서 정비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는 항상 준비가 필요하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항상 대비 준비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시 가운데서도 큰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시면 정비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인천시 등에 큰 어떤 광역시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 차원에서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똑같이 도시마다 10년 단위로 어떤 장기 계획을 딱 세워두고 세운 이것을 5년마다 단기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똑같이 딱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서 여러분들 대도시는 꼭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 50만 이상의 큰 도시.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아닌 시는요, 수립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도시사가 수립을 하라라고 도지사 차원에서 수립을 하라 이렇게 수립 의무를 부여한 그런 시 외에는 수립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 대도시가 아닌 시 일단 수립한 이것을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더 확인하십니다. 그 안에 포함될 내용 잠시 더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수립해서 296페이지입니다. 수립권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세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일반적인 보통의 시는요,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으면서 또 이 작은 시일들은 세운 이 계획을 밑에 이번에 승인 신청한다, 승인받는다 이 내용도 이어서 나와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밑에 간단히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이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공람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한 이 계획들을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발표 고시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 고시한 이 내용을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제 보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또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여기서 딱 하고요. 주민 의견 청취가 일단은요, 공람을 하는데 14일 이상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더라. 요것만 잘 체크를 딱 해주세요. 다른 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세운 계획을 국장한테 보고하더라. 이거 하고요. 주민 의견 청취를 14일 이상 공람 통해서 한다. 이 말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계획 오른편에서 한 번에 5년마다 타당성을 재정비 검토한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보시면요. 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이냐. 기본 계획 포함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많은 사항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파란색 부분 있죠. 이거만 딱 보시는데 특히 9번과 10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 필요한 곳을 미리 파악을 다 해요. 파악을 다 해가지고 이 도시 내에서 정비 필요한 장소다 해서 정비 예정할 장소, 예정 구역을 먼저 개략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발표를 딱 해둡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다 파악을 해서 예정을 다 해줍니다. 해줘요. 뿐 아니고 이 예정구역에서 한 번에 동시에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못하니까 한 번에 동시에 하면 큰일 나겠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 계획을 딱 세우고 이 추진을 위해서 이 예정구역들별로 언제쯤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정비계획입니다. 요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요것이 나와 있다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언제 한다. 이쪽은 딱 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이쪽은 딱 보니까 2018년도 때 한다. 이렇게 다 예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요. 정비할 곳을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그 인근 지역에 그 안에서 어떤 건물을 딱 매입을 딱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 큰 이익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속에 보시면 이 도시 내에서 정비 필요한 곳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예정구역이라고 요 사항을 포함해서 공람을 딱 시킨다.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 언제쯤 사업을 한다. 사업 추진 시기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언제 장소를 정해서 언제 사업을 하겠다. 다 나와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합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편 가십니다. 29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정 장소에서 더디어 요 할 시기가 도래를 했다랍니다. 할 때가 되었어. 하면 이제 정비 사업을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 이 도래한 요 예정 장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오른편에 딱 나와 있죠. 예정 장소들별로 그 예정 시기가 도래하면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이란 요 상세한 계획을 딱 세운답니다. 이걸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정비구역을 확정적으로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딱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 내에서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딱 나와야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다가 나오는데 표현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 정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계획을 세우는 수립권자와 절차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요걸 딱 이제 보겠습니다. 계획을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느냐라고 봅니다. 해요. 자,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은요. 특광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정비 계획은 요 특별시 안에 있는 구청 단위로 상세한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표현해 보시면 정비 계획의 수립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언제 세우느냐 시기에 딱 나와 있죠. 요건 예정구역 요 장소별로 이미 발표가 되어진 요 사발 시기입니다. 시기 요것이 도래했을 때 수립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도래하면 2018년이 딱 되었다. 그때 딱 세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딱 보겠습니다. 자, 오른편 딱 보시면 이제 아니죠. 제일 위죠. 보시면 298페이지입니다. 수립권자 해서 시군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딱 나와 있어요. 한다 딱 나와 있고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수립은요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해당 구청이 많이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입안 제안 나와 있어요. 입안 제안. 세 번째는요. 입안 누가 또 제안도 해주다. 제안을 주다. 누구냐니까 그 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입안 제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자, 요 시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하면 이제 계획을 세울 것인데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1년 이상이 되어도 이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예정 장소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답답합니다. 하니까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정비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일반 제안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제안 시기 딱 보니까 언제 할 수 있냐? 딱 보면 이제 바로 예정 장소별로
요 시기가 도래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수립을 해주지 아니할 때 이렇게 제한한다가 박스 안에 첫 번째만 딱 나와있죠. 기억 니은되겠지만 니은되겠은 필요 없습니다. 기억 보시면 그 사이에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에 시기가 1년 이상 되어도 계획 수립이 되지 아니할 때 이때한다. 예정 장소가 할 때가 되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주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입니다. 자, 요 제한이 있습니다. 요 제한이 딱 한다면요, 제한받은 시군구청장은 판단합니다. 판단. 여러분 배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에 위반 제한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45일 딱 나왔었어요. 근데 이 도시 개발 구역에 지정 제한이 있다고 하면 2개월이었습니다. 2개월. 여기는 60일입니다. 그 여부를 통보를 딱 해주는데 요 결정 통보가 이제 60일입니다. 제한되어진 그 날부터 60일 안에 위반한다 하지 않는다. 요 반영 통보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다가 또 이어서 나와 있죠. 원칙은 60일입니다. 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2개월, 정비계획의 수립 제한 60일, 도시관리계획 45일. 꼭 구분하세요. 지금 잘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 여부를 통보를 딱 해줍니다. 위반 여부를.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2번, 3번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관로 2번 가십니다. 그러면요, 정비구역 누가 지었냐?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서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다 위에 있죠? 누구 있겠습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요,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요, 그들 위에 있는 특별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한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시 가운데에서 자체 인구 50만 이상 되는 큰 도시죠. 대도시, 수원시 등의 대도시입니다. 는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구역은요, 시, 도지사, 대도시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보시면 오른편에 왼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특광도가 지정하는데 대도시도 직접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십니다. 자, 요 계획을 세울 때에 절차도 있다라고 합니다. 절차. 네 번째입니다. 절차입니다. 요 절차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절차가 있다. 입니다. 이쪽 왼쪽에 보니까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공람 14일 하고 나서 지방의회 보내어서 협의심의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절차입니다. 절차 딱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신청이 딱, 계획을 세울 때 딱 보시면 먼저 일단요, 주민들 불러와서 주민 설명회를 발표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공람을 통해서입니다. 공람을 통해서 하는데 이따 보시면 이제 이때 주민 의견은요, 30일 이상 의견 청취한다. 딱 되어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의견 14일인데 정비 계획은요, 30일 이상 좀 차이가 좀 납니다. 확인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지고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냅니다. 지방의회. 당연히 지방의회까지 보내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받은 이제 시도 대도시가 뭘 하느냐 보시면 이제 도시계획위에 보내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발표 고시를 한다. 딱 되어 있어요. 협의는 안 합니다. 심의해서 발표 고시한다. 딱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사실 또 다시 보고합니다. 누구에게? 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고시해서 보고한다. 여기까지만 다 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민 설명회 통해서 설명하고 나서 공람 30일 동안 주민 의견 청취한다. 요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한다.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성인 또는요,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해서 고시해서 하고 나서 보고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필요가 진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관로 4번입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했다. 어떤 효력 발생하느냐가 쭉 나오겠죠. 답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 4번에 있는 요 4번부터 방갈로 1번과 방갈로 2번과 3번 또 4번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그 상은요,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도시개발과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비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딱 결정을 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냐 또 그냥 딱 합니다. 효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지우겠습니다. 효과를 딱 보니까요, 첫 번째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정비 사업은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한다. 개발구역 발표가 딱 되어지니까 앞으로 건물이 많이 지어질 것이니까 이쪽은요, 도시지역이 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동시에 지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이미 처음부터요 건물 많은 도시 안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장소가 주상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도시지역입니다. 이니까 효과 첫 번째입니다. 뭐냐니까 자, 요것은 간주가 안 되지만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정비 계획의 그 내용 속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면 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바로 요 구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그 정비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걸로 또 간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역 지정을 딱 하면 그 속에 상세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구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요. 또 그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앞으로 정비사업 다 철거할 것이니까 쓸데없이 뭡니까? 투기 등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위해서 각종 어떤 토지 이용 행위들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딱 통제를 합니다. 행위허가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전부 다 각종 토지 개발자 전부 다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허가받는 사항만 할 수가 있다. 사업방해 안 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요 시장 분수한 데 허가받는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이때 받는 행위 이것이 보시면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할 때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무슨 건물의 건축부터 해가지고요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가지고 또 보시면요 건물의 대수선 또 용도의 변경 보시면 또 가설군의 축조 다 포함되는데 근데요, 요 대수선은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된다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빼고 건물의 건축과 가설 건물의 축조와 공작물의 설치와 용도 변경 다 일체나 허가사항이다. 다 허가받아서 이 사업에 방해 안 될 때만 이 행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역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토석입니다. 헛개가물을 퍼낸다, 채취한다. 역시 포함이 딱 됩니다. 토지 분할, 지분 늘린다. 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딱 말하죠. 분 아니고 또 뭐 있습니까? 물건을 쌓는다.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도요.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축목, 대나무나 나무를 심는다, 식재한다, 벌채한다. 다 일단은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개발사업과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양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또 똑같아요. 이 허가받을 필요 없는 예외적인 사항, 경미한 사항이라죠. 예외사항도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다 보시면 이제 엉이작 석치목 나옵니다. 언급 조치를 위한 행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또요.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의 축조, 엉이, 그 다음에 작,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석, 아주 이 사방에 되는 아주 경미한 토색에 채취할 수가 있다. 석, 그 다음에 남겨둔다. 남겨두기로 결정이 되어진 땅, 대지입니다. 남겨두기로 공사판 안 벌리는 존치 결정이 되어진 그 대지의 물건 사둔다.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재 할 수가 있다.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엉이작, 석치목 내용은 개발사업과 내용이 똑같이 예외적인 사항이 또 등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에 있죠. 엉이작, 석치목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괄호 3번입니다. 이것도 나오네요. 자, 개발 정비구역 지정했다 할지라도 그 구역 안에서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를 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역시 이 경우도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합니다. 할 수 있다. 단 구역 지정 고시하면 30일 안에 그 하는 사실을 신고는 해야 될 신고의 의무는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한을 강화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4번입니다. 4번. 국장지도시고는 자,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감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앞으로 최장 4년까지 3년 플러스 1년 나옵니다. 요 기간 안에 요 개발 중에서 토지의 분할과 건물의 건축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딱 나오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사후에 이렇게 행위 제한이 발생을 딱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미 보세요. 자, 사후에는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요. 사후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착수를 해버리면 이 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 착수자가 사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또 제한하겠습니다. 그제가 딱 나옵니다. 착수자가 나와서는 안 돼.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자, 보십니다. 널리 여러분들 정비 예정구역을 알리면요 어떤 장소에 언제 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알릴 때부터 투기가 들어옵니다. 또는요 이게 말고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요 그 이외에 하는 바로 정비기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상세한 이 정비기를 수립을 할 때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제안하든지 또 이때 못했으면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제안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국장, 국토교통 장관,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 즉 입안권자는요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3년간 그러니까 지분 늘린다, 지분을 쪼갠다 하는 의미가 건축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분필, 지분 늘린다. 이 행위에 한했습니다. 이것만 못하게 미리 막아놓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필요할 때 1년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행위 중에서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이것만 미리 못하게 제한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 투기 억제를 위해서 미리 공사판을 펼쳐서 이렇게 탁수사 보호를 받는 자가 많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예정해서 투기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체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 딱 나있죠. 이것은 통과시로 들은 사항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 정비 사업을 통해서 탄생되는 어떤 건축물들 평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규모 제한 딱 나오면요. 지방에서는 못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규모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이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입니다. 이것만 보세요.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그 다음에요. 재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것을 할 때입니다. 할 때 요 구역 안에서 탄생하는 주택들 가운데에서요. 85 이하죠. 85 이하 평수 국민주택규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보시면요. 최고로 90%까지 할 수 있다. 이쪽은요 80%까지 할 수 있다. 이쪽은요 60%까지 이렇게 작은 평수가 나오게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서요 임대주택용의 어떤 분양 비율입니다. 보시면요 30% 이상 하라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쪽은요 1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5%. 그래서 938156, 938156, 938156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 비율이 통제 제한될 수도 있다. 국토장관이 이렇게 제한 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 90%, 80%, 60%, 임대주택 건설 비율 30%, 15% 이렇게 쉽게 강제할 수가 있다가 오른편에 보시면 4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체크를 딱 해주세요. 해서 안정관 또 넘어가십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로 4번이네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규모 작은요. 이 가로주택입니다. 가로구역 내에서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탄생하는 주택의 규모와 수가 또 제한받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요 최소 수 이상은 그렇게 공포한다.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옛날에 있던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그리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이 최소한 보시면 옛날에 있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요러한 주택의 수입니다. 요 과거에 있던 주택 호수보다 더 많이 건설해라 딱 되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원칙은요 요 내에서는요 정물 청수가 7층 이하 제한받는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 그 지역이 어디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짓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주택 건물을 15층까지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번에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주택 호수보다 더 많이 건설할 것이며 또요 그것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다면 청수를 15층까지 짓게 해준다 하는 요 지문이 신설되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항인 겁니다. 구역에 해제 나왔죠. 사업을 빨리 안 하면 해제 깨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저번 시험에도 나왔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을 딱 결정하면 많은 통제를 하니까 빨리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 시행 안 하고 있어. 구역을 깨어버리고 없던 걸로 원상 복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 구역 시행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어떠한 여차한 후속 대책이 발표가 안 된다면 요 구역을 해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시면요. 왼쪽에 박스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업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큰 박스입니다. 보세요. 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요 밑에 박스 안에 1, 2, 3, 4번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요. 자, 시군구청장은 구역의 해제를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도한테 해제 요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해제입니다. 해제를 하기 위한 요청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또 요청이 있다라면요, 특광들은 여기 응해서 반드시 해제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요, 절차는 밟을 때, 요 경우는 반드시 구역을 해제한다는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나왔었습니다. 자,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십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먼저, 우리 정비 예정구역 있죠? 예정구역 앞으로 해보자. 이렇게 예정한 구역이 딱 나옵니다. 요 예정구역도 이제, 없는 걸로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딱 나와 있어요. 딱 보니까 예정 장소별로 언제쯤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사업 추진한다 하기 전에 먼저 언제쯤 정비 계획을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언제 한다.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되어도 할 때가 딱 되었는데 3년 이상 되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예정 장소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개발 사업, 이하고 주택 재건축입니다. 요 두 사업 특징은 뭐냐라고 하니까요. 이 두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두 장소의 구역이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2년이 되어도 조합 설립하기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단체 위원회 먼저 구성합니다. 그런데 2년 되어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어요. 구성이 딱 되었는데 이때부터 3년이 되어도 실제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 필요한데 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또 깨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지정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입니다. 이때부터 어딥니까? 3년 되어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똑같이 이때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조합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설립된 이 조합이 다시 3년 안에 상세한 사업 시행 계획서, 바로 정비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계획인데 이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요 인가 요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딱 보일 때는요, 앞뒤 좌우에 보시면요, 이게 딱 보이죠? 이게 딱 보이면요, 보시면 이 2년만 딱 나오게 되겠어요. 2년입니다. 자, 2년인데, 자, 이때입니다. 이따 미안해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 이때도 2년 안에 조합 설립가 신청해요. 그래서 추진위가 딱 보일 때는 항상 앞뒤 좌우에 2년만 딱 나와야 됩니다. 추진위가 보이지 아니하면서 조합만 딱 보일 때는 앞뒤 좌우에 3년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보이면 앞뒤 좌우에 2년만 딱 튀어나오고 추진위가 안 보이면 조합만 딱 보이면 3년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박스 안에 2번에 보시면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되겠습니다. 체크를 꼭 해주세요. 하시고 오른편 딱 가십니다. 오른편 딱 가시면 이제 3번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배우실 것인데 세 번째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보시면 이 사업을 이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 직접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때는요, 구역 지정 1년부터 5년 되어도 바로 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해제 요청을 통해서 해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편에 관련 3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일 때는요, 한 동네 주민이 스스로 집을 지어라 이런 의미인데 구역 지정 15년이 지나고 요 산 동네 주민들의 3분의 2가 싫다라고 동의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5번입니다. 조합 설립 자체가 깨어지면요, 구역도 깨어진다가 또 5번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셔도 요 정도의 파란색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저번 시험에 나왔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이제 관로 2번입니다. 또 해제 딱 나와 있죠. 요것은요,
해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왼편 사항은요, 요청을 통해서 해제하게 되어지는 사항이고, 여기 괄호 2번은요, 해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사항, 임의적인 두 번째, 임의적인 해제 사항이 쭉 등장은 딱 한 번입니다. 요거 나올게요. 요거 보십니다. 요거 뭐냐 보시면요, 구역 지정권자였던 시, 도, 지사, 대도시가 어떨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3번입니다. 일단 먼저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 예상, 또요 하는 상황을 딱 보니까 목적 달성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네요. 자, 그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요들이 뭡니까? 그 보시면 이제 30%죠. 30% 이상이 해제해 주기를 동의할 때입니다. 동의할 때.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3 이상이 해제하기를 동의하면 해제를 하여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안에서 30% 이상의 주민이 우린 싫다 이렇게 요청하고 또 동의한다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요 3번 상 가지고 해제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 주민들 30% 이상이 사업을 원치 않을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보시는데 또 그 밑에입니다. 3번입니다. 해제 효과 딱 나와 있죠. 그럼 해제가 딱 되어지면 종전 토지로 환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2번 잘 보세요. 해제가 딱 되어도 해당 그 정비구역을 철거하지 않는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딱 나와 있죠. 체크를 딱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제가 딱 되어도 철거하지 않고 마을 보존하면서 길 확장해 주는 사업, 바로 새마을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바로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 방법이 나옵니다. 또 어제도 한 문제가 꼭 나온 상황이죠. 이번 법은요, 한 타임에 한 번씩 딱 시험에 딱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